이 이야기는 솔직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남은 인생에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50세가 넘었는데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며 집에 돌아와서까지 한숨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차이도 인연 탓도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중년 이후의 삶과 인간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비워야 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인생의 가을에 들어섭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지만 겨울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잎사귀를 스스로 떨어뜨려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정과 책임과 체면 때문에 이미 자신을 병들게 하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끊는 것은 인정머리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건 의리가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50세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조금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그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였는데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성실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해 보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주 정해진 날이 다가오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전날 밤부터 잠을 설치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늘 비슷했습니다. 만나면 그 사람의 불만과 한탄을 조용히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이유 없이 지치고 집에 오면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오래된 정인데 어쩔 수 없지.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뭐 하고 말이죠. 어느 날 문득 그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 마음이 더 비어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약속을 하나 줄였습니다. 매주 보던 만남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자 그 다음 선택을 했습니다. 싸우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던 잠이 서서히 편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을 누르던 묵직함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중년 이후 인간관계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지만 정과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쉽게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당신의 기운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담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대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국내 중년 심리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부정감정 노출은 수면 장애와 우울감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김성호님은 오랜 지인을 만나고 오면 항상 이유 없는 피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세상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자식도 못마땅하고 배우자도 미워하고 정부도 욕하고 날씨조차 불평합니다. 처음엔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점점 제 마음까지 무거워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똑같은 불만을 반복합니다. 이들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이지 진짜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만난 뒤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평온해졌는지 더 무거워졌는지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만 지쳐갑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어떠신가요? 만약 무겁고 답답하다면 그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틀렸다고 하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중년 이후 반복적인 무시는 자기 비하와 삶의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뜨린다고 연구에서 보고됩니다. 72세 박정우님은 가까운 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그것도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듣지. 처음엔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나중엔 뭘 해도 자신이 없어지더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존중이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모든 선택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차분히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친밀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을 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나요? 만약 없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당신이 힘들 때는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일방적인 관계는 중년 이후 우울증과 고립감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65세 최은미님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입원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도왔던 사람들은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편리한 도구로 봤구나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당신이 거절하면 오히려 섭섭해합니다. 관계는 균형입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소중합니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이런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고 발목을 잡는 사람들도 멀리해야 합니다.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는 척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가까운 사람의 질투가 중년 이후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69세 한지훈님은 오랜 친구에게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말했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요즘 그 회사 구조조정한다던데 괜찮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 취직해도 금방 그만두잖아요. 기쁜 마음이 단번에 식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린다는 점입니다. 축하하는 척하면서도 불안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응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당신을 거기에 묶어두려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 이야기만 반복하고 현재의 당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메인 관계는 중년 이후 정체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73세 송미경님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50년 전 학교 이야기만 했답니다. 송님은 그동안 많은 일을 겪고 성장했는데 친구들은 여전히 18세 때의 모습으로만 보더래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 관심도 없고 그저 옛날 이야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과거의 틀에 가두려고 합니다. 당신이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불편해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현재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소중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추억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경계가 없는 사람들도 멀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개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친밀함과 침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연세대 가족학과 연구에서는 경계 침범이 중년 이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66세 정수연님은 친한 지인이 자꾸 사적인 질문을 해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건강검진 결과가 어떤지까지 물어봤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숨기는 게 있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통제 욕구가 강한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합니다. 친밀함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져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과 존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인생 후반전을 지키는 관계 정리 실천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으면 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과도한 타인 지향성은 만성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70세 윤성민님은 평생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자기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의 삶은 돌보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고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걱정하느라 내 몸을 망쳤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불안했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몇몇 사람은 섭섭해했지만 진짜 친구들은 오히려 이해해 주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착한 사람으로만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첫걸음은 약속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매주 만나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두세 달에 한 번으로 늘리는 겁니다. 급하게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빈도를 줄이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응답 속도를 늦추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받지 말고 나중에 거는 겁니다. 메시지가 오면 즉시 답장하지 말고 몇 시간 뒤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바쁘고 자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연락 빈도가 줄어듭니다. 지금 가장 줄이고 싶은 관계는 무엇인가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약속을 잡을 때 일부러 날짜를 늦추거나 바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바쁜 일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져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길이가 관계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30년을 알고 지냈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정은 사랑과 다릅니다. 정은 습관이고 익숙함입니다. 오래 함께 했으니까 정이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게 꼭 좋은 감정인 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지만 정은 때로 우리를 묶어두고 짓누릅니다. 한양대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정에 기반한 관계가 오히려 중년 이후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4세 강민수님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를 어떻게 끊느냐며 놀랐답니다. 하지만 강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친구와 있으면 늘 불편했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정 때문에 참았던 거래요. 이제는 그 시간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도 즐긴다고 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통만 주는 관계는 정리해도 됩니다. 아니,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참고 견디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답이 아니오라면 정리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울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인 상태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다는 건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카페에 가서 혼자 앉아 있어도 되고 집에서 조용히 차를 우려도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정말 불안한가요? 아니면 누군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가요? 68세 한미선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혼자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좋아졌답니다.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는 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평온하게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50세 이후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사람은 많을수록 좋고 오래된 인연은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나를 살리는 사람만 곁에 두고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용기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못 관리하면 남은 인생이 소모되고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결국엔 우울하고 무기력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정리하면 평온함과 존엄이 되돌아옵니다.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중년 이후의 삶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경험을 쌓고 무언가를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겨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전화번호 하나를 조용히 지워 보십시오. 연락처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자주 거는 목록에서 내리는 겁니다. 카카오톡 즐겨찾기에서 빼는 겁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혼자만의 시간을 30분만 가져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관계 정리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를요. 그때 비로소 인생 후반전의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걸 봤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이 아닌 힘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과 혼자서도 충만한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오는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꼭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지금 정리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용기 내서 정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아갑시다.